드루킹 특검 때 청와대가 거기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정말 그 퍼즐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작년 그 드루킹 특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김경수 한번 영장 기각되니까 영장 재청구도 안 했죠. 딱 2달 활동 기간 끝나고 활동 기간 재신청도 안 했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검 중에. 2달 딱 끝나고 영장 기각되고 바로 짐 싸서 집으로 갔잖아요. 저는 아니 저 양반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그 특검을 한다 그랬나. 정말 이게 야속할 정도였는데 오늘 그 좀 이유가 좀 드러났어요. 이 김태우가 소속된 거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국 민정수석 밑에 특감반, 특별감찰반원이었답니다. 특별감찰반. 거기에서 특별감찰반장이 팀장급이 이 반원들에게 김태우를 포함한 반원들에게 특검에 가서 수사 그 상황 좀 알아보고 와라. 이거를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인걸? 그렇죠.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 위에가 백원우입니까? 그 바로 위에는 비서관이 있고요. 비서관. 박형철. 박영철. 예. 그 위에 백원우인가? 그 위에가 조국이고요. 조국. 그 옆에서 민정비서관이 백원우. 라인상에도 있지 않은데 이 백원우가 또 뭐 사실상 많이 또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직접 받는 것은 오늘 발표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누가 했는지는 김태우는 특감 반장한테 지시를 받았고 그 위를 자기는 누군지 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김태우 특감반원은 이인걸 반장으로부터 받았다. 그 위는 안다 하는데 저도 아는 거죠. 뭐 우리들도 다 아는 거죠. 그 책임은 조국과 그 백원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뭘 알아보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건가 봐요. 드루킹이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니까 야 이거 진짠지 바로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특감 그 직원이 빨리도 알아봅니다. 13분 만에. 13분 만에. 지시 떨어지고 13분 만에. 지시 떨어지고 13분 만에. 그 단체 톡방에. 텔레그램 단체 톡방에 바로 답변이 올라온답니다. 예, 알아봤습니다. 사실이랍니다. USB를 전달한 게. 드루킹이 특검에게 전달한 게 사실이랍니다. 그거는 뭐 드루킹이 그 댓글에 달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쫙쫙 거기다가 답변 보고를 한 것을 이제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말을 했고요. 또 그냥 말로만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여태까지 했던 그 행태를 보면 완전 오리발이죠. 그런 적 없다. 무슨 소리냐? 전혀 아니다. 저 김태우 저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여태까지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 증거가 있다. 그 텔레그램 방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포렌식으로 정확히 복구돼서 거기에 나온 대화가 그대로 지금 그 자료가 있답니다. 그럼 또 그것도 재밌는 게 이래서 이게 마음을 바로 써야 되는 거고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김태우를 잡으려고 너 핸드폰 내놔. 너 다니면서 자꾸 비밀 누설하니까 핸드폰 내놔. 그래서 김태우가 할 수 없이 그거를 내놨다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 그걸 내놓으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가지고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하면서 직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하면서 그 증거 자료로 이걸 전부 포렌식을 해서 복구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김태우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당당하게 내놓고 거기에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한번 가서 그 복구해낸 내용을 가서 열람을 해봤답니다. 신청을 해서. 그것도 열람이 되네. 열람이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거를 뒤져보다가 그 부분을 찾아냈다는 거죠. 찾아내서 메모를 해온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 정확히 봉인된 상태로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거 없는데 했다가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또 장난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그걸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조작하면 몰라도 조작하지 않으면은 못하겠네. 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자, 네. 이제 이렇게 네.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네. 뭐, 듣는 국민들도 이제는 뭐 다 알죠. 야, 청와대에서 특검, 허익범 특검에게 그거를 가서 알아보고 뭐 한다는 거는 벌써 뭔가가 좀 이상한 거죠.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 검사는 그야말로 이런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라고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비용을 써서 특별 검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뒷구멍으로 청와대에서 그 무슨 USB 내용이 뭡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확인해서 알아봤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면 특별 검사가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네. 요새 뭐 그냥 웬만하면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사람들 다 잡아가잖아요. 이건 직권남용이겠죠?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네. 민정수석이 그런 특별검사 뒤로 그런 거 알아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밝혀지면 조국 백원우 아마 이거를 시킨 게 윗선의 그 지시 없이 그걸 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할 수가 없죠. 시켰으면 바로 직권남용이 저는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검에서 그걸 알려준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그 피의 사실, 수사 상황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피의 사실 공표. 피의 사실 공표고요. 특검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특별 규정까지 있습니다. 예. 절대 이 수사 종사자는 피의 사실을 수사 상황을 직무상 취득한 수사 비밀을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특별 규정까지 있어요. 네. 이번에 이 폭로 때문에 저 특검의 그 관련자까지 나중에 이제 고발되면 이제 조사받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청와대 주사파 소굴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늘 하는 소리가 자기들은 깨끗하고 박근혜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는 완전히 범죄 집단으로 해서 다 집어넣었잖아요. 대통령도 다 집어넣었는데 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 조국 수석부터 백원우, 이인걸 이번에 이제 나온 이런 우리 김태우 특별감찰반원의 네. 그 수사에 의하면은 이번에 기자회견에 의하면은 이 특검이 이렇게 13분 만에 그 USB 내용과 포렌식 한 거를 다 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다 줄 정도니 네.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청와대는 직권남용 네. 그리고 특검은 비사실 공표. 이 다 중요한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네.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은 볼 것도 없고 그렇죠. 일반 검찰의 수사 상황은 볼 것도 없고 그렇죠. 경찰의 수사 상황은 더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드루킹 같은 경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네. 주변에 뭐 다 증거를 버려놔도 그걸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경찰, 검찰, 특검까지도 문재인 청와대의 포로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맞습니다. 이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면서 또 범죄를 은폐하고 또 우리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적폐다 이래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전부 다 잡아놓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우리 김진태 국회의원은 특히 검사 출신, 부장검사 네, 출신이신데 네. 그 부장검사까지 하시고 또 공안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공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잘 아시는데 이걸 범죄적으로 따지자면 이 공안검사 입장에서 검찰의 입장에서 부장검사까지 하셨던 분의 그런 전문적인 그 형법의 이 지식으로 봐서 이 전부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대통령은 뭐 치해법권이라 그러더라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참 뭐 검사 출신인데 옛날엔 정말 안 이랬습니다. 옛날에 안 이랬어요. 옛날에도 뭐 비슷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안 했어요. 너무 옛날보다 더 못하네요. 사건 자체를 가지고 주무르고 막 그냥 뭐 왜곡하고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저는 그렇게 정말 안 해봤습니다. 정말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여권의 한 2% 정도 프리미엄? 네.
그 정도는 정말 좀 있었다고 볼까요? 네. 그것도 그냥 한 2%지. 그냥 뭐 지금처럼 무조건 야당만 구속하고 여당은 그냥 다 풀어주고. 지금은 2%가 아니라 200%. 200%죠. 특권을 200%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말 저 검사들 저거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나 네. 싶어요, 정말. 그리고 이 이중 기준 아주 정말 위선적인 이 정권의 민낯인데요. 이번에 그 김태우 여기서 봐도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누설한 사람들은 특검과 막 청와대 막 뒤로 가서 빼내고 막 살짝 알려주고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폭로한 사람을 누설했다고 이제 지금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김태우 네. 감찰반원을 오히려 고발했죠. 그럼요. 그거 오히려 그걸 공무상 기밀로 그러니까요. 폭로한 사람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네. 뒤로 그냥 온갖 나쁜 짓 한 놈들은 저희 가서 지금 숨어 있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 김태우 이 수사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니 그걸 그렇게 가서 정말 정의감으로 이거를 폭로한 게 그게 죄가 되느냐 그 자체가 죄가 되느냐 이 죄가 정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비리를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밀을 폭로한 게 아니라 비리를 폭로한 거다. 네, 근데 어떻게 거꾸로 나를 잡아가려고 하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권익위원회 법에 네. 공익 제보자는 이렇게 보호하도록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 있답니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이 좌파들이 공익 제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뭐 폭로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요 공약 중에 하나지.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 이렇게. 그렇죠. 네. 바로 딱 그런 겁니다. 뭐 하나 폭로하면은 막 몰려 들어가서 하고 뭐 나중에 뭐 또 무슨 의원 배지도 하나씩 달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지금 딱 그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똑똑한 김태우 수사관이 권익위에다 그 신청을 했답니다. 네. 나 공익 제보했으니까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네. 그거 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아무 답이 없대요. 네. 무슨 그 처리 기한이 60일로 돼 있으니까 60일까지는 답 안 해도 된다. 이러고 있답니다. 네. 이 공익 제보한 사람은 지금 오늘 내일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고 어제는 집에서 잠도 못 잤답니다. 불안해서. 혹시 이거 기자회견도 한번 못 나가본 것도 아닌가 해서 이렇게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권익위라는 데서는 답도 안 해주고 만약에 이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 일로 무슨 다치거나 테러를 당한다거나 구속된다거나 이러면 우리나라의 공익 제보자는 이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이 신재민 그 재경부 지경 같은 경우도 그 경우도 뭐 자기 우연히 알게 된 거 한번 이야기했다가 지금 결국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오늘 또 좋은 그 폭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이제 김진태 후보께서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입회를 하셨단 말이죠. 네. 아마 김태우 수사관은 상당히 든든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가장 정의롭고 강직하고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 자체가 본인 좀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폭로한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의 직권남용죄 그리고 특검의 피사실 공표죄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걸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찰이 제대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단체에서 안 하면 우리 당에서라도 고발을 해서 좀 소환 조사를 하도록 소환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되겠죠. 그 압박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고발장을 낸다든지 우리 당이 뭐 좀 그런 걸 이제 해야 당이 좀 뭐 제대로 왜 안 하냐. 오늘 저는 입회하신 거는 좋다. 이런 것을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병풍을 쳐주고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잠 못 자는 김태우 특별감찰반원을 안심을 시켜주고 또 내일 또 예를 들면
수원지방검찰청 수사받으러 가면은 같이 동행도 해주고 네. 응원도 해주고 네. 이런 게 우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쟤들은 너무 뭐 아주 벌떼같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좀 매듭지어 주시고 네. 국회에서 네. 또 우리 당에 보면은 그래도 검찰 출신도 있고 네. 변호사도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좀 우리가 이게 약한 것 같아요. 아, 그 점이 참 맞습니다. 그 점이 약해요. 앞으로 그래 어떻게 네.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제대로 문재인 정부의 폭정, 불법, 비리 이런 거를 우리 당이 당대표가 되시면 우리 당이 어떻게 좀 확실히 바꿔놓을지 그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 막 밖에 제가 만나보면은 정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네. 당장 이제 이 방송 끝나면 나가다 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좀 전화를 해서 일단 우리 당에서 이 저 김태우 지지 성명 하나는 좀 내자. 오늘 당장 그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당에서 좀 도와줘야 좀 든든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 싶고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당대표가 돼서 이 공익제보자 이번이 바로 이 바로미터 시금석이 됩니다. 이 김태우를 우리 당에서 어떻게 제대로 보호하고 좀 뒷받침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제2, 제3 계속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이 변호사를 좀 이렇게 매치를 해서 붙여가지고 법적인 조언 그런 그 지원이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김태우 이 저 수사관은 옆에 저 김기수 변호사라고 우리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원봉사자 또 몇 분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걸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참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런 거를 우리 당에서 좀 이제 해줘야 됩니다. 맨날 말로만 이거는 전에 있는 대표가 뭐 몇 번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분들이 직접 당에다 전화를 하면 또 모른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생생내는 거 다르고 뒷 감당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제대로 된 이 법률 서비스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변호사들 중에 뭐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법률 지원단이라는 데 속해가지고 동기부여만 하면 자기들이 와서 한 명, 두 명이 열심히 도와줄 사람들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봐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저 가산점을 줘서 우대를 해주겠다 그러면 도와줄 사람들 많을 거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지 성명도 내고 뭐 저 검찰에 불리면 같이 좀 가서 든든하게 해주고 몸으로 말로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런 걸 못해서 낱낱이 돼 있는 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김진태 국회의원께서도 새누리당의 인권위원장, 우리 당이죠.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권위원장을 역임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저는 재야 활동을 할 때 제가 감옥 가 있고 이러면 야당의 인권위원들이 다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 면회를 해요. 그럼 우리 당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 있죠.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 있죠. 국정원장도 다 가 있죠. 장군들 다 가 있지. 뭐 비서실장 장관 뭐 한 100명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고 또 김태호도 지금 잡아넣으려고 또 소환하고 이런데 이때는 그야말로 당의 인권위원회가 정말 잘 나가야 될 때 아닙니까? 호황이 일어야지. 그런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정의감이 있느냐, 인권 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지금 구속된 분들, 이런 분들 제대로 면회도 하고 뭐 옥바라지도 해주고 석방운동도 하고 해야 안 됩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위원장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여당일 때 해서 이렇게 별 문제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지금 하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거고 우리 당은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와주기는커녕 어떤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잘라내기 바빠요. 잘라내기 바빠요. 지난번에 그 저 수사나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당협위원장에서 다 잘라냈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그럼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말로는 뭐 적폐 수사 안 된다, 뭐 야당 탄압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타겟이 돼서 야당 의원이 무슨 어떤 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저 민주당 사람들은 와서 끝까지 스크럼 짜고서 이걸 보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은 너는 재판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뭐가지 날아갈 수도 있잖아. 당협위원장도 내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갖다 놔요. 그러면 수사 재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네.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야당 의원 넣으면 저 놈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와꽉 대고 막 몰려다니고 하면 골치 아플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서글이 또 뒷방으로 밀어넣으니 아무 부담 없이 잡아가는 거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도 깨버리네. 쪽박을 깨는 거죠. 네, 참 우리 의리 없는 우리 정당 그야말로 늘 제가 볼 때는 뭐 의리의 사나이 김진태입니다 이렇게 인사 네. 잘하시던데 네. 그야말로 우리 당에 의리를 좀 중시하는 자유한국당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좀 돼야 만들고 되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 우리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 의리 있는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잘 좀 해주시고요.